공중분해 위기, 모라토리움 선언설, 배째라. 일단 되는 일이 없습니다. 3년 연속 적자 사업이 M&A 운빨도 없어요. 그런데 롯데그룹은 이 와중에 롯데그룹이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라고 하죠. 그게 무서운 거야. 위기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최근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연합인포맥스에서 쓴 최근의 기사인데 11월 20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대규모 오버 거래가 있다. 이게 뭐냐면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롯데그룹 관련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채권의 수익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인데 그런 오버 거래가 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오래 갈 건 아니고 단기적인 불안이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내용인데 21일 채권 시장에서 약 700억 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회사채가 민평 대비 0.3%포인트 즉 30bp 0.3%포인트 높은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금리가 좀 높게 거래되는 게 소액 거래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 거래는 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코멘트가 붙었습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 이 정도 규모면 기관에서 매도가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연기금 등이 운용사에 해당 자산을 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이제 롯데 관련 채권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시그널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롯데그룹이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루머가 여전히 시장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도 보인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딜 사이트 기사 내용인데 사실 지난 여름부터 한 6월, 7월, 8월 줄줄이 롯데그룹 관련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라기보다는 등급 전망 우선 이제 등급 전망부터 내리거나 올리고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을 내리거나 올리게 되는데 부정적으로 잇따라서 3대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등급 전망부터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롯데그룹 계열사는 AA 플러스급, AA 제로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잘해봐야 AA 제로 아니면 AA 마이너스급으로 지금 현재는 또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찌라시도 도는 거고 사실 이게 찌라시가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11월 17일에 이런 내용이 돌았었죠. 뭐 전달된 혹은 이거 뭡니까? 받은 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받은 글 공중분해 위기 12월 초에 모라토리움 선언설 모라토리움이 뭡니까? 배째라 갚기는 갚을 텐데 조금만 나중에 갚을게 당장은 돈이 없어 이거 아닙니까?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차입금이 얼마 유동성 위기 뭐 한계성 극복 실패 부동산은 매각해도 안 된다 직원 50% 이상 감원을 예상한다. 금융시장 상황을 금감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근데 구체적인데 사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상함, 본인의 어떤 의견을 담은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롯데그룹에서는 공식적으로 바로 부인을 했고 이거는 뭐 법적인 대응까지도 시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뭐 롯데지주, 롯데쇼핑 등등 계열사들이 다 이 풍문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바로 내놨습니다. 공시를 통해서요. 해서 이제 롯데그룹 측은 위기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위기 아니죠. 어떻게 되지? 일단 롯데케미칼의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롯데지주의 주가 차트를 보시죠. 예, 위기 아닙니다. 롯데쇼핑의 주가 차트를 보시죠. 위기 아닙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롯데웰푸드 그래도 좀 오르긴 올랐었어 올해. 예, 근데 롯데칠성도 그나마 좀 나았었는데 롯데렌탈 그나마 이 정도면 양호한 건가? 롯데정밀화학, 롯데리츠도 위기 아닙니다. 롯데하이마트도 웃음이 누가 웃었는가? 제가 지금 가끔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 건 아직까지 갈비뼈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롯데케미칼, 롯데그룹 중에서 상장된 롯데그룹 주 중에서 가장 시총이 큰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롯데그룹을 대표하는 캐시카우 회사의 시총 10조 2조 8천억이네. 2조 8천억 정도. 롯데지주 롯데의 정신적인 지주 사실상 지주사는 아닙니다만 지주사라고 하고 있는 롯데지주는 2조 1천억 원대 롯데쇼핑도 1조 6천억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상장되어 있는 게 11개 정도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우선주까지 하면 13개거든요. 13개사, 상장사, 시가총액 다 합치면 얼마? 13조 안팎입니다. 알테오젠 시총이 지금 19조, 20조 정도 되고요. 에코프로 BM이 한 12, 13조 정도 되니까 롯데그룹 상장사 다 합치면 에코프로 BM 하나 정도 시총이 나온다. 요 정도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롯데그룹엔 또 상장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11개 정도일 뿐이지 비상장 회사가 엄청 많아. 86개입니다. 이런 회사들까지 다 뭐 기업 가치
가치를 합치면 훨씬 크겠죠. 예. 그러면 기업 하나하나, 롯데그룹 관련주 하나하나는 과연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가를 보려면 당연히 재무적인 상황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롯데케미칼의 어떤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는 건데 부채 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0%가 안 넘습니다. 다만 부채 비율이 40%대 초반에서 50%대로 또 60%대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부채 비율보다 중요한 게 뭐 유동성 위기라고 하면 유동성 비율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자본 총계 분의 유동 부채인 유동 부채 비율을 보면은 한 32%대, 유동 비율도 봐야겠죠.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랑 다르게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높을수록 좋은 게 한 150% 정도 되니까 뭐 돈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260%였던 거에 비했을 때는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롯데케미칼은 호남석유화학 시절에도 그렇고 롯데그룹을 대표하는 캐시카우 기업이었어요. 정말 돈을 타박타박 벌어오는. 그런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올해까지, 올해도 거의 뭐 이제 끝나가니까 3년 연속 적자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에요. 이 영업이익을 보면은 2022년부터 7,600억 원대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23년 또 2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유동부채라든지 이런 비율은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이런 적자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또 걱정을 하는 거죠. 그 관련된 거는 뒷부분에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롯데쇼핑의 재무 상태인데요. 부채 비율은 항상 180% 넘나들고 있는 회사예요.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런데 낮아야 좋은 유동 부채 비율은 어떻습니까? 높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24년 상반기까지도 103% 넘었고, 높아야 좋은 유동 비율은 어떻다? 70%대에서 50%대로, 그리고 24년에는 지금 49%대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동 비율이 뭐냐면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인데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돈 대비 1년 안에 가질 수 있는 돈, 1년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거거든요. 유동 부채는 늘고 있고 유동 자산은 줄고 있다. 롯데그룹의 양대 축이 쇼핑과 화학이었는데 그게 안 좋은 흐름으로 또 가고 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매출은 큰 변화가 없어서도 좀 수익성 개선은 조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조금 개선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혹시 반도체 그 미세 회로입니까? 요 선폭 하나에 막 3나노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여기다 거미줄을 그어놔가지고 이거 말이야. 어?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2013년 기준이에요. 과거의 겁니다. 과거의 거. 이거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이거는 진짜 막막한데. 하여튼간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제 머리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설명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하십시오. 이 당시에 그 순환출자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쪽 계열사에 투자 한번 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여기 투자, 그 돈 가지고 여기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 결제 대금을 이제 돌려막기를 하는 거지만 이런 계열사 출자는 돌려쓰기 개념?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를 정말 많이 했던 겁니다. 한때는 순환출자 한 주라도 서로 엮여 있는 게 95,000개에 달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선이 95,0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그랬던 롯데그룹입니다. 근데 물론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단순화를 조금 하자면 요 정도로 그릴 수는 있겠다. 숫자 빼고 이제 미세회로 선폭이 아니다. 반도체 아니고 롯데그룹이 그러했다. 한때 95,000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가 2015년에는 416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근데 줄어도 거의 재계의 순환출자 고리의 97%, 99%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거의 뭐 삼성이나 현대차 당시에 남아있었던 순환출자 고리가 뭐 10개, 6개 정도였는데 압도적이었던 거죠. 그래도 그 이후에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죠? 요거는 이대호 기자. 젊은 시절이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수염을 좀 덜 깎았네. 9년 전인 것 같은데 2015년일 겁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불려나갑니다. 당시에 이제 이른바 형제의 난이라고 해서 형 신동주 씨랑 싸워가지고 롯데그룹은 내 거야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검찰 수사도 맡고 국정감사도 불려가고 그랬던 내용인데 일단 한번 하지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롯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롯데 국감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네. 심의로 기초드린 점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생겨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생길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 그 일본 롯데 제과하고 한국 롯데 제과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도 있고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경영하는 입장에서 약간 거버넌스에 대한 기초 개념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회사야가 아니라 물론 이제 순환출조 그 안에서 신동빈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비율은 2점 몇 %밖에 안 됐거든요. 자산 비율로 봐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경영하는 입장이다라는 개념은 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형제의 난 이후에 비난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요. 그게 언제냐면 2015년 8월 11일이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가 됐어요. 전 언론사에서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기자회견을 다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질문을 정말 잘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신동빈 회장이 한 얘기예요. 순환출자 구조 중에서 80%를 연말까지 해소하겠다. 2015년 말까지. 중장기적으로 롯데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또 하나 호텔 롯데. 그 일본 계열사들의 지분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약간 반일 감정도 좀 있었고 롯데가 과연 일본 회사냐 한국 회사냐 막 따지니까 롯데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한국 회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계열사 지분을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보관이 사실은 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롯데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의 롯데 지주 상장되어 있는 아까 그 시가총액 한 2조밖에 안 되는 그 롯데 지주가 롯데 쇼핑, 칠성, 제과, 정보통신, 케미칼, 롯데 상사, 대웅기획 등등을 지배를 하는 그리고 또 여기도 롯데 건설도 그렇고 대부분의 주요 계열사가 롯데 지주 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롯데 주주에 대해서 신동빈 회장이 13% 정도를 지배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어땠었냐면 광윤사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가족기업이 일본 롯데홀딩스를 지배를 하고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의 호텔 롯데를 지배하는 구조였고 기존에는 한국의 호텔 롯데 안에 줄줄이 엮여 있었어요. 그걸 옆으로 떼는 겁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이 구조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게 대한민국 투자자들 좋으라고 이렇게 했을까? 물론 이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를 하면서 지배구조 체제를 좀 단순화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중요해요. 광윤사의 그 지분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과거에 신격호 총괄 회장이 갖고 계신 거 돌아가시면서 첫째 아들인 신동주 회장 쪽으로 넘겨줬거든요. 과반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 엄청나게 싸웠던 지금도 사이는 안 좋겠죠. 그분이 과반을 갖고 있는 광윤사가 줄줄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신동빈 회장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본 쪽하고 국내 그룹하고 지배력을 좀 분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 주주들을 위해서겠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들의 지배력을 약화시켜야만 본인의 지배력이 공고해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텔 롯데도 상장 작업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수년째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호텔 롯데 상장하려고 했었는데 호텔 롯데의 핵심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호텔? 아니에요. 면세점이죠. 면세점. 호텔신라의 핵심 사업이 뭡니까? 호텔입니까? 아니죠. 면세점이죠. 똑같아요. 근데 면세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상장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호텔 롯데를 상장하려고 하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면세점 사업 확장은 아닐 것 같고 이들의 지배력 약화, 일본 주주들의 지배력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서 한 19% 정도 갖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다른 가족 그 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희석시키려면 호텔 롯데를 상장을 시켜서 다른 주주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 이들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일종의 지난번에 포이즌필 얘기했었죠.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지금까지는 위기지만 유동성 위기까지는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혹시나 어떻게 될까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일단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에서. 우선은 내수 부진이 너무 심하죠. 롯데 쇼핑 잘 됩니까? 물론 최근에는 수익성이 조금은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성장 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행태는 이동이 되었고 그런데 롯데그룹이 온라인 사업을 못해도 너무 못해요. 우리 구독자분들 롯데온 쓰고 계시죠? 잘 쓰고 계시죠? 장 볼 때나 뭐 쇼핑을 할 때 백화점을 가지 않고 마트 가지 않고 롯데온 쓰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느끼시기에 2010년대에도 그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지적 중에 하나가 뭐 하나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롯데 백화점, 롯데 마트, 롯데 슈퍼, 롯데 채널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가격도 서로 달라. 똑같은 물건인데 롯데 어떤 계열사, 어떤 몰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야, 안 되겠다. 우리 뭐 옴니로 가자. 뭐 어디에서 하나 결정을 하면 편의점에서 받을 수도 있고 어디서든 찾을 수 있게 옴니 채널로 가자. 실패했고. 그러면 하나로 다 뭉쳐보자. 라고 해서 2019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0년에 출범을 한 롯데온. 여러분이 지금도 쿠팡보다 더 많이 쓰고 계시는 롯데온. 거의 쓰는 사람을 못 봤어. 해서 출범 이후에 누적된 적자만 롯데온에서 5,50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개선될 기미도 보이질 않는 거고. 이게 일종의 경영 실패이기도 한데 경영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선택, 판단, 결정. 그런데 아주 심각한 오판이 나옵니다. 2023년 7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을 다 철수를 합니다. LDF가. 롯데 듀티프리.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1등이었고 2001년부터 22년 동안 우동의 1위를 차지하던 롯데 면세점이었는데 사실 이게 면세점 입찰에서 공식적으로는 탈락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발을 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천공항 구조가 어떠냐면 서로가 가격 경쟁 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임대료를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업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2015년도쯤에 너무 세게 질렀다가 그 이후에 사드 보복도 쳐맞고 그러면서 일부 매장을 자진 철수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롯데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공항 면세점보다 시내 면세점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 면세점하고 온라인 면세점으로 힘을 주자 해서 임대료 너무 많이 퍼줘야 되는 인천공항에서는 좀 축소하자. 아예 발을 빼자. 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다? 완전히 그 반대로 돼버렸죠. 요즘에 시내 면세점에 따이공들 많이 옵니까? 보따리상들.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막 대규모로 막 긁어갑니까? 그거는 예전에 소비 패턴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공항 위주로 면세점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완전한 오판이었다. 참고로 롯데 면세점 3분기 영업이익이 460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던 NCC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너무 부진에 빠졌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일까? 한번 들어봐 보세요. 앞에서도 표 하나 보여드린 것처럼 3년 연속 적자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NCC가 뭡니까? 기초화학 소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초화학 소재는 뭐예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에요. 경기가 좋아져야 수요가 많이 늘어. 하다못해 이런 뭐 마우스가 됐든 TV가 됐든 이런 뭐 펜이 됐건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소비가 늘어나야 기초화학 소재도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만 감소하느냐?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중국 쪽에서 NCC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면서 제품 가격이 거의 납사 가격보다 낮은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이런 악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더 큰 위기감은 중동발 오일머니 쪽으로부터 옵니다. 아람코를 비롯해서 중동의 정유사들도 이 NCC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습니다. 아람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원래는 정유회사잖아요. 기름 퍼다가 파는 회사인데 기름 퍼다가 파는 회사가 야 우리가 그냥 기름만 퍼서 팔지 말고 이걸로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1,000억 달러, 137조 원을 10년간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도 울산 석유화학 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9조 원 이상을 들여서 초대형 NCC를 건설하고 있어요. 앞마당에다가.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그들이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엄청납니다. 이 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이라고 COTC라고 하는데 원유에서 곧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원유를 들어와서 납사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건데 당연히 그럼 납사를 가져오는 부대 비용들이 뭐 운반비든 뭐든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원유에서 곧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 버리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 자체가 넘사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값 에틸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COTC가 완벽히 구현이 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경제성이 검증이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만 일단 영국의 쉐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싱가포르에 있던 NCC를 매각해버리기도 했어요. 중국 애들, 야 중동 애들까지 이거 안 되겠다 라고 매각을 하고 있는 수순. 그런데 과연 이거는 이제 롯데케미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수출 상품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제품이었는데 그쪽이 산업적으로 지금 엄청난 챌린지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롯데가 참 M&A 운빨도 없어요. 한샘 주가 혹시 최근에 보셨습니까? 한샘이 엄청나게 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또 사기도 했었는데 1조 4,500억 원의 인수를 했는데 미니스톱도 3,143억 원의 인수를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래도 편의점 채널은 나쁘진 않으니까 결정적으로 23년도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절반 이상을 2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당시에도 사실은 빚내고 인수한 거예요. 물론 이제 유상증자 자본금이 됩니다 합니다만 1조 2천억 원 유상증자, 1조 3천억 원 차입
등을 이용을 해서 거의 자기 자본은 거의 쓰지 않고 엄청나게 레버리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가? 전기차 캐즘. 이거 뭐 동박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어려움에 빠져 있고 2021년도에 중고나라도 인수했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그 중고거래,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를 롯데가 사실상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 이제 PE, 사모펀드들하고 같이 인수를 하기는 했는데 당시에 롯데쇼핑은 300억 원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3년 안에 거의 한 70%에 이르는 지분을 내가 가져올 수 있게 약속하자라고 콜옵션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7월인가 기한이 도래했는데 조금만 더 보자, 1년만 연장하자라고 해서 그 기간을 좀 밀어놨어요. 하여간 롯데그룹이 최근에 손을 대서 잘 되는 게 거의 보기 드문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이분 누구시지? 왼쪽에 계시는 분은 롯데그룹의 창업자인 모 신격호 회장이시고 오른쪽은 신유열 전무입니다. 손자예요, 손자. 굉장히 닮았죠. 젊은 시절 신격호 회장을 빼다 닮았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영 능력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롯데그룹이 지금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데그룹은 3세 승계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 신유열 라인 강화하는 롯데, 오너 3세 신유열 승계 준비 시동, 개척자 신동빈, 도전자 신유열. 그래서 신유열 전무의 주요 직함이 뭐 어떠하고, 요분 누구십니까? 아르노 회장님, LVMH 명품의 왕. 아르노 회장을 만날 때도 뒤에 따라붙고 경영 수업. 벌써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이제 될 거야. 물론 이제 이분은 한국말을 거의 못하신다고 합니다. 국적도 여러분이 예상하시다시피 일본입니다. 한국말도 거의 못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이름은 신유열이지만 국적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게미츠 사토시라고 불러야 하는, 그래서 시게미츠 사토시 전무님이 시게미츠 부회장, 시게미츠 회장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앞부분의 지배구조를 보면 일본계 주주의 영향력에서 한국 롯데그룹을 좀 분리하겠다, 영향력이 닿지 않도록 분리하겠다, 롯데는 한국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국적은 일본인인 아들에게 경영을 승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견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의견 주십시오. 물론 그 자본에는 국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이고 다국적 기업이고, 최근에 그 현대차도 북미 지역 그 CEO로 스페인 분을 영입은 아니고 그분을 승진시켰지 않습니까? 다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북미 지역에서 워낙에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CEO까지 맡긴 거고, 성과를 내셨겠지 뭐 롯데그룹도. 뭐 위기에 처해 있는 롯데그룹을 어떻게 뭐 살려내실라나? 그래서 위기의 롯데가 신경 쓰는 바는 무엇일까? 승계일까? 뭘까는 여러분이 좀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결론을 안 냈네요. 롯데그룹 위기인지 안 위기인지, 롯데그룹 망하는 건지 안 망하는 건지 그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보면 피그말리온 효과, 내가 믿는 대로 그러하게 된다, 내가 잘 된다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나는 못할 거야 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되는 거고, 경제학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에 의해서 결국은 실현되지 않을 미래지만 결국 그렇게 실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뱅크런 있지 않습니까? 저 은행 망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람들 우르르 몰려갖고 다 내 돈 내놔 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근데 롯데그룹도 채권 시장에서 지금 약간 이상 신호도 나타나고도 있고,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고 주가도 망가지고 있고, 주가가 망가지면 뭡니까? 증자를 할 때도 더 불리하고, 시장에서도 자본을 조달하기 힘들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즉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을 발행해서도 더 높은 이자 부담을 내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 자본을 융통하기에도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면 또 자기 실현적 예언이 또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위기여서 위기인 것도 있지만 위기 같아 라고 해서 위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뭐 판단할 거는 아닙니다만, 이래서 또 이제 심리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롯데그룹은 확실하게 시장에 신호를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동산이 많다. 그런데 앞에서도 유동 비율, 유동 부채 비율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많은 건 알아. 뭐 롯데월드타워, 그 롯데물산이 갖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팔면 얼마겠어? 막 이런 식으로 뭐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은 있지만 그게 몇 개월 안에 매각이 되느냐, 몇 달 안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백화점 건물께서 뭐 이렇게 롯데리츠 상장해가지고 그쪽으로 뭐 넘기고 해갖고 유동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단기간에 되느냐, 또 근본적으로 시장의 불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 케미컬 쇼핑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예측할 능력은 저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보시고 또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야식 잡설이 또 와이스트릿이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감사드립니다. 뿅!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